그러니까 저는 고려 21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네, 오늘은 음주운전 관련한 언론보도 뉴스 기사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제목이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사고 40대에 징역 1년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제목을 보면 음주운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것을 이제 음주운전 집행유예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걸로 보이고, 그래서 음주운전 중에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이고, 그 기간 중에 무면허 사고를 야기했고, 이 사고의 내용이 물적 피해인지 인적 피해인지는 안 나와 있지만 무면허 사고를 이제 방점을 둔 겁니다. 이 제목은 그런 거죠. 근데 실제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집행유예 기간에까지로 보면 이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거죠. 정확하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것이 아니고 세 차례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징역형의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22단독 장기석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그러니까 음주 측정 거부하고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가 됐네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오늘입니다. A씨는 올해 1월 26일 오후 9시 18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차대차 사고이고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이제 무면허 상태입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사실을 의심해 4차례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교통경찰관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측정 요구를 할 수가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측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그런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을 이제 입김을 불어넣는 척만 하며 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서 측정 거부가 된 거죠. A씨는 2015년과 2019년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 300만 원과 7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으며 음주 전과가 2회 있는 상태에서 지난해에도 같은 죄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그러니까 2015년, 2019년, 그 다음에 현재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는 작년 2020년도에도 이제 3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징역형의 실형이 아니고요, 벌금형이 아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겁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음주 3번 정도는 아무리 그 윤창호법이 강화됐다고 하더라도 구속이 된다거나 징역형의 실형을 받는 경우는 뭐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때 음주 3회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물론 여기에도 기재는 안 돼 있지만 이제 면허 취소가 되고, 그다음에 그 결격 기간이 2년이 되는 거죠. 2년 취소에 이제 그 행정처벌을 받은 거죠, 당시에. 그런데 이와 같은 징역 1년의 집행유예,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이라고 하는 기간 중에, 이 기간 중에 여기서는 이제 무면허 운전 사고라고 하면서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았지만, 여기서 이제 동일 전력, 이제 음주운전과 관련한 음주 측정 거부가 또 여기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단순 음주운전, 뭐 어쩌다 보니까 그 무면허 상태에서 단순 무면허 운전을 했다 그러면 통상의 경우에 100에서 150만 원이고, 많이 가더라도 물론 공판 절차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식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 경우에 공판을 가더라도 최대 300만 원을 이제 넘지 않습니다. 벌금형이 대부분 그래요, 보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왜냐하면 음주운전하고 무면허는 이제 다른 종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이제 똑같은 도로교통법 위반이지만 무면허 운전죄, 음주운전죄, 무면허 운전죄, 이거는 또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 벌금형인데, 여기서는 이제 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설사 그 뜻은 뭐냐면, 반대로 여기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그 전제로 하는 측정 거부가 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 징역형의 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또다시 집행유예 선고를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이 벌금 아니면 징역형 실형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동일
전력인 측정 거부를 해버린 상황에서 이제 벌금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남은 것은 징역형의 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일 음주 측정 거부를 했기 때문에 징역형의 실형만 남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장판사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여기도 나왔잖아요. 동종 범죄 전력. 음주운전 3번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라는 겁니다. 결국 측정 거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그래서 그러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측정 거부를 했는데 이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측정 거부하고 무면허 운전권에 대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운전자는 어떻게 되냐면 징역 1년 선고받았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 효력은 상실됩니다. 그러니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집행유예 3년이 효력이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징역 받은 1년, 물론 여기서 뭐 확정이 됐다는 전제 하에서요. 이 운전자가 이 형사 피고인이 항소 상고를 하지 않냐고 이게 확정이 됐다라고 하면 징역 1년에다가 앞에 있었던 징역 1년 6개월 합산해가지고 2년 6개월을 복역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징역형의 음주 3회를 원인으로 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 3회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 측정 거부 및 무면허 사고를 야기한 40대에 대해서 동종의 음주 측정 거부이기 때문에 징역형의 1년을 선고를 했고 그 전에 있었던 집행유예 효력은 상실되면서 합산해가지고 이제 복역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언론보도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언론보도 기사에 대한 이제 영상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은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